이제 9시가 됐으니까 우리 시작해 보시죠.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도 하고 유동성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궁금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실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돈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가고 있죠. 하지만 이 돈들은 결국은 쌓여서 어디론가 모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모이는 곳을 우리가 자본가들한테 모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인 돈들은 어디론가 갑니다. 왜냐면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마늘밭에 묻어놓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돌아다니죠. 아니면 다들 집에다가 현금 뭐 쌓아두고 막 1억씩 2억씩. 요번에 뿌리는 재난지원금도 한 10조 되나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뿌리는 것만 그만큼이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뿌리는 보조금이 있죠. 합하면 또 엄청날 겁니다. 그게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돈은 사라진 게 아니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갔었고, 결국은 미술품으로 갔었고, 결국은 코인으로 갔었고요. 명품도 많이 샀죠. 금은 뭐 그럭저럭, 뭐 석유 뭐 그럭저럭, 뭐 이런 게 다 인플레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는 지금 1200억 달러를 갖다가 매달 뿌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요게 800하고 400하고 해서 이게 모기지 쪽이잖아요. 요거 좀 줄이는 게 1차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것도 지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 또 유동성을 다 회수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 돈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는 어려워. 경기는 안 좋아. 근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현실. 예. 이게 결국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양적 완화하는데 1년 걸렸잖아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서 늦었다. 선제 대응을 했었으면 결국은 양적 완화 할 건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보름 만에 했나요? 일주일 만에 했나?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도 달러 수합 해버린 거고, 네, 그래서 각 나라가 살게 해준 거고, 이번 테이퍼링은 과거의 테이퍼링과 달리 또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 신흥국의 유동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죠. 과거에 보면 선진국만, 그러니까 미국만 좋아서 다시 그게 역으로 미국한테 부담이 됐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노이즈, 제가 이제 와이스트리트에 나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별로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시장을 걱정할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알겠어. 근데 이제 뭘 사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뭘 사야 되는지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포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야 배당주는 어떤 의미야, 뭐 이런 것들도 의미하시고, 성장주 뭐 이런 게 혹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해요. 저는 축구 경기처럼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고요. 골키퍼는 위기 때 골문을 지켜야 되니까 뭐예요? 현금. 네. 그리고 수비수들이 존재합니다. 수비수들이. 그러면은 수비수들이라는 게 뭐죠? 자산을 좀 방어하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배당. 근데 성장이 있으면 더 좋죠. 성장하는 배당주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또 업사이드가 그렇게 안 큰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남들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죠.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떨어집니다. 현금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현금은 위기가 와도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가치가 높아지죠. 위기가 안 오고 호황일 때 상대 가치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기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치 않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미드필더는 성장인데 좀 안전한 성장이에요. 안전한 성장?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이제 대기업이나 넘버원이 달려. 뭐 자동차가 뭐 정말 좋아서 달렸어. 그러면 자동차 부품사도 조금은 오르겠죠. 2차전지도 SDI, 삼성 SDI, LG 화학, 뭐 SK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부품사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오르는 거, 좀 안전한 성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완전 공격수죠. 뭐 수비는 없습니다. 수비는 없고 완전 공격만 하는 애들.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바이오?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네, 맞습니다. 이게 채권형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도 성장하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채권형 주식 같은데 매출이 떨어져서 배당이 줄면 이거는 수비수 아니죠. 예. 저는 진짜 공격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안 많아요. 거의 요거. 네. 미드필더. 네. 그리고 수비수. 예. 근데 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비중 조절하는 건 또 테크니컬한 면이라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러분들도 맨날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스무딩 하는 거예요. 스무딩. 뭐냐면 우리가 주식의 변동성이 지수가 막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하지만 내 자산은 이 변동성이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지긴 하지만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제 목적은 이거를 가능하면 떨어질 때 안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게, 결국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게 요게 제 목표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푹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는 제일 운이 좋으면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분명히 공격수죠. 공격수 뭐 바이오 잘 하나 고르면 10배 수익 나고 막 이러니까. 네. 저처럼 해서는 수익률이 100% 넘기는 좀 어려워요. 1년에. 레버리지도 안 쓰니까. 네. 100% 내긴 좀 어렵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100% 내려면. 정말 또 운도 좋아야 되고. 예. 근데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2배는 뭐 10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증권사 PB분들 계시면 다 아실 텐데 2, 3년 뭐 1, 2년 이렇게 10배씩 자산을 키우신 분들 계시는데 10
10년씩 우상향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에 딱 돈을 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진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안 쓰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레버리지를 쓰니까 나는 현금 필요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까지 말씀드렸고요.